저희가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관련 궁금증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어볼게요. 이 동전 노래방, PC방도 위험 이 얘기인데요. 사실 경남 창녕의 한 동전 노래방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동전 노래방이 감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교수님, 사실 아이들이 개학도 미뤄지는 상황에서 이런 뭐 동전 노래방이라던가 PC방 이런 곳을 갈 수가 있는데요. 마스크를 끼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한다고 해도 또 마스크를 끼고 모니터를 보고 하지만 마우스를 또 만지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전파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비말이 손에다 묻습니다. 손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래를 또 격렬하게 하기 때문에 침방울이 사방팔방으로 튑니다. 그리고 그 침방울이 예를 들어서 저 마이크에도 묻고요. 또 요즘 노래방 가면 이렇게 원격 조정하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마이크 잡고 돌아가면서 리모컨 잡고 그러면은 손에다 묻습니다. 그럼 손에 묻은 것도 노래 부르면서 또 얼굴도 만지고 이러는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감염됩니다. 그리고 또 PC방 가서 콜록콜록 기침하다 보면 키보드에 마우스에 침방울이 튀어요. 그럼 만지다 보면 손에다 묻습니다. 그럼 또 가지고 악수도 하고 문고리도 닫고 그러면 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업주들이 철저하게 특히나 그런 방역 문제를 신경을 써야겠네요. PC방이라던가 동전 노래방 그러니까 업주들의 신경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이 개인위생 역시 손 씻어야 됩니다. 나오고 나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 수혈로도 감염이 얘긴데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헌혈 당국이 헌혈자가 부족하다고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실제 헌혈을 했고 이미 환자들에게 수혈이 됐다고 합니다. 전 교수님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지만 공기 중 전염, 비말의 가능성이 이제 전파력이 크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이 혈액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존재할까요? 그 이제 우리가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이 되고 그러면은 혈액 내에도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혈액 내에. 그렇군요. 혈액 내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그 바이러스가 사실은 헌혈을 하고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헌혈을 하게 될 때 아주 정확하게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 체온이 36.5도 이상이 되면은 헌혈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요. 따라서 우리 적십자세에서 헌혈할 때 예를 들어서 36.5도 이상이면 헌혈을 못하기 때문에 헌혈을 통한 감염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서 저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징을 얘기하면서 무증상자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열이 나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그래서 이렇게 헌혈도 했고, 근데 나중에 며칠 뒤에 이게 확진 판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혈액이 어디에 어떻게 수혈이 됐는지도 파악 중이라면 앞으로 이런 기준 자체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증상일 때는 이제 체온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36.5도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혈액 안에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6.5도에서 고열이 될 때, 뭐 38도라든지 그게 고열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많아져가지고 혈액 내에 있는 거죠. 안심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건데요. 여름방학이 일주일이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초중고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올 여름방학이 일주일 혹은 일주일도 안 될 거란 얘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최영희 선생님.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3주가 개학이 미뤄졌어요. 거의 한 달이죠. 저희 아이들은 지금 석 달째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이 거의 한 달 미뤄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의 수업 일수가 5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금 15일을 미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법정 수업 일수가 있어요. 연간 190일은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서 보충하도록 하겠다. 그럼 만약에 겨울방학을 놔두고 여름방학에서 3주 미뤄진 개학분을 뺐으면 4주, 한 달이 여름방학이라고 쳤을 때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16일 이상 만약에 개학을 더 연기한다. 4월로. 이런 경우에는 법정 수업 일수를 10% 줄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은 뭐 일주일만 방학을 하겠는가 싶긴 하지만
상당히 줄어들 것은 명확합니다. 앞서 저희 화면에서도 좀 준비를 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 학사 일정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아직 저 화면이 이 문서가 확실히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불과 여름방학이 4일밖에 안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최영일 평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좀 저희 어렸을 때 연장 수업을 한다던가 밤늦게까지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 학창 시절에는요 수업 일수도 물론 중요했고 있었지만 진도라는 게 중요했죠. 진도를 제대로 뽑느냐. 이러다가 연말에 이 수능 시험이나 제대로 치를 수 저는 있을까요? 그거보다 이게 만약에 코로나19가 그래도 한 3, 4, 5월 봄에 종식이 된다면 여름방학에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방학이 가족들이 여행 다니고 체험학습 다니고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성수기잖아요. 여름방학 나흘 일주일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무슨 여행을 갑니까? 물론 이제 1박 2일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골집이나 갈 수 있겠죠. 고향이 지방인 경우에.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교육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의해서 방학 일주일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또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찾자. 말씀하신 대로 수업 시간을 평일에 조금 더 강화한다든가 보강책을 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또 학원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학교를 안 가니까 학원은 또 학원 나름대로 또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부산에서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학원들을 다 열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학원 입장에 그런 또 학원은 망해요. 사실은 월급도 못 주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죠.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또 학원을 안 다니게 되면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이 상당히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